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했던 거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니까. 네, 오늘은 644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644번에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 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그래서 이제 부속실이 건물에 이제 같은 위치에 수직선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용 수직 풍도를 통해서 동시에 모든 부속실에 급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봐보면 부속실만을 재현하는 경우, 그래서 특별 피난계단 재현 설비에서 이제 부속실만 재현할 때 모든 부속실에 전용 수직 풍도로 동시에 급기한다. 그래서 급기 댐퍼가 이제 수직 풍도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5번은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 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계단실에 급기할 때 이제 부속실의 수직 풍도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계단실로 연결해서 계단실에 급기한다라는 겁니다. 답은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계단실하고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면 부속실은 이제 수직 풍도를 통해서 동시에 급기하고 계단실도 이제 그 수직 풍도에서 연결해서 동시에 급기한다, 그런 겁니다. 계단실은 어차피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하나로 계단실이 통해져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만 급기를 해줘도 그 전체가 급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46번은 전용 수직 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 풍도 또는 급기 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전용 수직 풍도 아니면 급기 풍도, 급기 송풍기, 이걸 통해서 급기한다. 답을 봐보면 계단실만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계단실이 재현 구역입니다. 계단실만 재현하면 계단실의 수직 풍도 아니면 급기 풍도나 급기 송풍기 바로 연결해서 급기한다. 647번은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답은 하나의 수직 풍도마다, 하나의 수직 풍도마다. 그래서 하나의 수직 풍도에 하나의 송풍기, 이제 그렇게 다른 수직 풍도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48번은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 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급기 풍도가 이제 비상용 승강기 승강로라는 건데, 이게 약간은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답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만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승강장이 재현 구역인데 이제 승강로를 급기 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그왜 예. 승강장,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방화문이 이쪽에 계단 쪽으로 딱 돼 있고 한쪽 구멍에서 댐퍼에 걷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저 옥상에 걷기 팬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요게 648번 항목에 해당되네요. 그러면은 승강로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온 다음에 예, 그쪽에 벽에 구멍이 돼 있대 댐퍼가 돼 있다. 네네. 극기 풍도에서 아니 극기 댐퍼에서 바람이 나온다고요? 네. 수직 풍도가 있는 게 아니라요? 수직 풍도는 이제 그 면이 네. 저 위에까지 20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옥상에 팬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것은 수직 풍도고 여기서 말하는 승강로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그 길을 말해요. 아, 그걸 얘기하는. 네, 예. 달라요.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그 길이 승강로예요. 아,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아,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기준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 그거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이렇게 극기 댐퍼 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잘 안 하니까. 예. 그리고 승강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간이 크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10층에서 딱 서 있으면 막아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 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네. 승강로 안에 네. 승강기가 통행하는 공간 말고 벽면에 이 공간에 덕트를 이어가지고 다 네. 연결 청마다 뭐 할 수 있는 방법. 여유 공간에 덕트를 설치한다면 네. 그것은 수직풍도죠. 수직풍도. 승강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승강로 그 자체를 극기 풍도로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예. 이거 좀 대충 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치된 곳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644 한 부속실망을 제인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제일 가깝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제형구역 급기 기준입니다. 급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 다음에 649번은 차압 범위의 수동 설정 기능과 설정 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이제 차압 범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차압을 뭐 40에서 60 사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설정 범위 차압, 이제 설정해 놓은 그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 극기 댐퍼의 개구율을 말해요. 극기 댐퍼가 이제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니까 그 개구율. 그래서 자동 조절, 개구율을 자동 조절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답은 이제 자동차 극기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그래서 용어가 전에 비해서 약간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동차 과압 조절형 댐퍼 그런 식으로 용어가 그랬는데 이제 과압이라는 말이 빠지고 자동차 극기 댐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 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그래서 출입문이 이제 닫히면은 열려졌다가 닫히면은 갑자기 이제 차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과압이 발생하니까 이제 개구율을 감소시키라는 거죠. 살짝 닫아서 이제
과업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예, 답은 자동차 급기 댐퍼네. 그 다음에 651번은 주위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자동차 급기 댐퍼네. 그래서 급기 댐퍼가 온도, 습도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고장 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급기 댐퍼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자동차 급기 댐퍼네. 그 다음은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답은 자동차 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이제 자동차 급기 댐퍼는 혼자서 알아서 자동으로 개구율을 높여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면서 이제 차압을 조정해 주는데, 이제 자동차 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그렇게 못 하니까 손으로 수동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목은 급기 댐퍼 설치 기준입니다. 급기 댐퍼. 이제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 댐퍼 설치 기준인데, 이제 자동차 급기 댐퍼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형 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의 개방. 이제 제형 구역에 급기 댐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형 구역은 처음에 했던 부속실만, 아니면 계단식 부속실 동시, 아니면 계단실만, 아니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만, 그게 제형 구역입니다. 그래서 답은 전층의, 전층이니까 아래층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층에 급기 댐퍼가 개방이 돼야 된다. 동시에 개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답은 당해층, 해당 층, 화재층. 그래서 당해층의 배출 댐퍼 개폐기, 하나의 층에 그것만 개방이 된다. 그래서 654번은 이제 급기해주는 댐퍼고, 655번은 이제 유입 공기를 배출해주는 댐퍼 아니면 개폐기입니다. 개폐기도 유입 공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주기 위한 개폐기입니다. 그 다음에 656번은 유입 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 답은 급기 송풍기. 그래서 급기 송풍기하고 유입 공기 배출용 송풍기가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출입문의 개폐 장치의 작동. 답은 개방 고정대. 그래서 개방 해놓고 이제 그대로 개방된 상태로 고정돼 있어요. 출입문, 방화문이.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나면 그게 그 출입문이 닫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폐 장치가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제목은 이제 재연설비 수동 기동 장치 작동 장치 기준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수동 기동 장치를 작동하면 방금 그 네 가지가 작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방금 그 네 가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수동 기동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수동 기동 장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답은 제형 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출입문이 이제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이제 설계도하고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하라는 거죠. 그 다음은 출입문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그래서 출입문, 방화문이 이제 바닥 사이하고 틈새가 너무 벌어지면 그쪽으로 이제 압력이 빠져나가니까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재현하는데 좀 더 좋지가 않습니다. 답을 봐보면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 바닥 사이 틈새가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그 다음은 재현 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 그래서 폐쇄력이라는 것은 출입문, 방화문, 폐쇄되는 힘. 폐쇄력이 약해버리면 완전히 안 닫히고 살짝 열려 있기 때문에 살짝 열려 있으면 당연히 또 그쪽으로 압력이 빠져나가죠. 답은 제형 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마다 그래서 제형 구역의 출입문하고 복도와 거실 사이 출입문도 이제 폐쇄력을 측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화재 감지기를 동작시켜 재현 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답은 옥내의 층별로. 그래서 층별로 하라는 것은 모든 층을 다 그렇게 감지기를 동작시켜서 재현 설비가 작동하는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자동으로 재현 설비가 작동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감지기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발신기 눌러서 해도 돼요. 발신기 눌러서 재현 설비가 작동해요. 근데 발신기는 수동이고 수동 사람이 눌러서 하는 거니까. 또 극기 댐퍼에 또 수동 스위치가 있어요. 그럼 수동 스위치 누르면 극기 댐퍼가 작동하니까 또 팬도 작동하고 이제 그것은 수동으로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지기를 동작시켜서 하는 것은 이제 자동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은 출입문의 개방력과 자동 닫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 이제 출입문의 개방력, 그래서 110뉴턴 이하 거기 있죠. 개방력 이제 잘 개방이 안 되면 피난을 못 하기 때문에 개방력이 적당한지, 또 개방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빠져나가면 또 다시 닫혀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 닫힘, 이제 그런 것을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네, 답은 제연 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방염, 풍속, 차.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방염, 풍속도 테스트하고 차압도 테스트하고 출입문 개방력, 자동 닫힘 이런 것을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660번하고 비교를 해보면 폐쇄력 측정하는 것은 제연 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요. 방금 그것은 제연 설비를 작동해 놓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제연 설비 시험 실시 기준입니다. 제연 설비 시험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설계시하고 동일한지, 그 다음은 바닥 사이 틈새가 괜찮은지, 그 다음은 폐쇄력, 그 다음은 이제 감지기 해서 자동 테스트, 이제 그 다음은 방향 풍속, 차압, 출입문 개방력, 자동 닫힘, 이런 것들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시험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이죠. 네, 그 다음을 봐보면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형 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답은 송풍기의 송풍 능력은 이제 급기해주는 송풍기, 송풍기의 용량, 그래서 급기량, 급기해줘야 되는 그 양의 1.15배, 그래서 15% 여유를 두고 이제 송풍기를 제작해서 설치하라는 겁니다.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풍량 조절이 이제 바람이 약하면 좀 더 세게 나오도록 해야 되고, 너무 세면 약간 줄여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게 풍량 조절인데, 답은 송풍기에는 풍량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그래서 송풍기 자체에다가 풍량 조절 장치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송풍기에는 이제 이런 풍량 조절 장치가 없는데, 요새 송풍기에는 송풍기 그 토출 측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많이 열어줬다가 좀 닫아줬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네. 페냐 그러니까는 완전히 열어주고 좀 막아주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네,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이제 풍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그것을 실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답은 송풍기에는 네. 그 다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금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또 점검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곳에 설치하라는 건데, 답은 송풍기는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옥내의 화재 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송풍기는. 그래서 화재 감지기가 동작하면 송풍기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지기 작동한다고 해서 송풍기가 바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 감지기가 작동하면 이제 극기 댐퍼가 먼저 열려요. 개방 전층. 극기 댐퍼가 열리면 이제 그게 수신기로, 극기 댐퍼가 열렸다 그렇게 수신기로 신호가 들어가요. 그럼 그 신호를 받고 나서 이제 송풍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내열성은 이제 열에 견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그래서 캔버스라는 것은 송풍기라는 것은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선풍기처럼 그 날개 부분이 송풍기죠. 송풍기. 그 날개가 돌아줘야 바람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게 송풍기고, 그 송풍기를 돌려주려면 전동기가 있어야 되죠. 전동기. 전동기가 송풍기를 돌려주면은 바람이 빠져나갔는데, 아마 송풍기하고 이제 덕트가 있는데 그 덕트 사이에 설치되는 게 캔버스네요. 캔버스. 그래서 이제 펌프에도 펌프가 있으면 이제 배관이 있고, 펌프가 있으면 펌프하고 배관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뭐가 뭐냐면 이제 후렉시블 조인트, 신축 배관. 그래서 이제 펌프의 진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신축 배관, 후렉시블 조인트가 있고, 여기 제연 설비도 이제 팬의 진동을 덕트에 막아주기 위해서 캔버스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목은 극기 송풍기 설치 기준입니다. 급기 송풍기. 그래서 급기 해주는 송풍기는 이렇게 설치하세요. 그렇고. 네, 좀 쉬었다가 하시죠.